2024까지 해볼까요? 짜자자자잔 해서 이걸로 실행하니까 방금 데이터 폴더 안에 엑셀이 생겼네요. 자, 요 엑셀을 실행을 해볼까요? 짠 하면서 방금 2020년부터 2021년, 22년, 23년, 24년 하면서 데이터가 엑셀로 쫙 수집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코드를 제가 직접 작성한 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롬프트만. 윤자동. 첫 번째,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제보해 주신 분이 지금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이 사이트에서 다른 데가 되게 많지만 지금 보시는 곳은 이 연도별 매각 통계라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연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025년을 선택한 상태로 검색을 누르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이 다운로드 됩니다. 눌러서 열어보면은 엑셀 파일이 열려요. 이게 그 1년치의 데이터 다 볼 수 있고 연도를 다시 바꿔서 검색을 하면 해당 연도의 데이터가 다시 나오고 또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면 또 받아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5개 연도 혹은 10개 연도 혹은 95년도부터의 모든 엑셀을 다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진 엑셀들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뭐 분석을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엑셀을 열어서 기존의 데이터를 붙여놓고 앞에 열도 하나 삽입해야겠다. 여기에 연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년도더라? 까먹어요 또. 내가 방금 연 게 여기 파일명에 연도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 파일명이. 아씨 큰일 났네. 그럼 다시 받아야 되겠네. 다시 지우고 다시 연도 2025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고 연 거를 열리면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러면은 2025년 2025 그리고 쭉 끌어당기기. 그럼 이제 2025년 하나가 받아졌고 다시 2024년 거를 검색해서 엑셀 다운로드 다시 또 열어서 이거를 노가다를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이거 1년당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자 이거 2024년 그리고 또 끌어당기고 저 나름 엑셀 그래도 좀 한다고 하는데도 빨리빨리 해도 하나당 한 1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노가다를 해야 될 텐데요. 이거를 만약에 커서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자동화를 한다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날 텐데 그동안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코딩을 안 해보신 분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커서 프로그램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저 자동화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트 구조를 먼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네트워크가 발생이 돼요.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까지는 지난주는 카톡봇 강의였으니까 지지난주까지는 보통 커서를 이용해서 셀레니움이라는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브라우저 없이 HTTP 통신이라고 하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른 방식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셀레니움의 강의나 이런 거에서는 이 요소 탭을 가지고 이렇게 표가 있는 곳에 요소를 잘 가져오는 이런 스킬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이 네트워크 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이 하나의 페이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수많은 네트워크 요청들이 일어납니다. 그림도 불러오고 파일도 불러오고 어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코드도 불러오고 화면을 그리기 위한 HTML 코드도 불러오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지금 다 생겨있는 네트워크를 요 지우기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싹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연도를 선택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른쪽에 2025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네트워크가 발생이 돼요. 이거를 이제 동적 페이지라고 하는데 URL이 바뀌지 않고 아래에 있는 데이터만 뒤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지우고 2024년 걸로 바꿔서 검색을 다시 눌러보면
이번에는 한 개의 네트워크만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URL은 이런 정보가 있고 메서드라고 해서 포스트 방식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URL을 보는 법, 포스트가 뭔지, get이 뭔지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헤더는 또 뭐가 있는지 다 공부를 해서 레퍼러가 뭔지, 호스트가 뭔지 막 이런 공부를 해야 됐단 말이죠. 유저 에이전트가 뭔지. 그런데 지금 그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거를 그냥 복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난이도가 되게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통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참고로 모든 자료는 전부 다 캡처를 해놔서 이렇게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그냥 TV 본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냥 따라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헤더에 있는 바로 일반에 있는 이 탭이 있고요. 응답 헤더 탭이 있고 요청 헤더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응답 헤더는 쓰지 않고 일반과 요청 헤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복사만 할 겁니다. 일반에 들어와서 이 영역을 그냥 전체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한 거를 복사해서 커서를 연 다음에 커서에서 컨트롤 I를 누르면은 챗이 열리지만 여기 안에 에이전트라는 모드가 열립니다. 에이전트가 있고 에스크가 있고 에딧이 있는데 에이전트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열고 방금 복사한 바로 이 일반 지금 다시 꺼서 보면은 네트워크 탭에서 방금 발생한 네트워크를 클릭하고 이 헤더 탭에 있는 일반을 전체 선택하고 복사해서 커서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그냥 전송이 되니까 안 되고 쉬프트 엔터를 이렇게 치면은 줄바꿈이 됩니다. 다른 걸 더 붙여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응답 헤더는 제가 안 쓴다고 했고 일반은 끝났고 이제 요청 헤더를 할 건데 이 요청 헤더에서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하나 클릭을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A 눌렀을 때 전체 선택이 안 되거든요.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뭔가 구조가 바뀌는데 이때는 컨트롤 A 누르면은 짠 하고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선택하기 위해서 체크박스를 클릭해라. 그리고 복사한 다음에 다시 커서로 가서 여기에 이어서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쭉 붙여 넣어지죠. 그리고 또 Shift 엔터를 한 두 번 칩니다. 엔터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다시 사이트로 가서 마지막으로 페이로드라는 곳으로 가서 요거를 또 드래그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래그 하지 말고 소스 보기를 누르면은 한 줄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것도 컨트롤 A에서 복사합니다. 뭐 어디 부분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컨트롤 A로 전체 복사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커서로 가서 또 붙여넣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을 겁니다. 실제로 무슨 말을 걸 거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전부 다 여기 있어요. 헤더에 일반, 그리고 요청 헤더에 체크하고 복사, 그리고 요거를 일반은 이렇게 나오고 요청 헤더는 이렇게 나오고 페이로드도 이렇게 클릭해서 복사. 제가 방금 한 이야기 다 들어있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저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은 요 내용을 밑에 쓸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일단 붙여넣고 읽어볼게요. 제가. 자, 요청 정보를 분석한 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요청 정보가 위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요거를 요청해서 요청이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응답받은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라고 했는데 그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가 왜 나오냐면은 이거를 요청하면은 실제 응답 탭에 가면은 얘네가 응답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응답한 내용이 그 제이슨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이슨 구조인지 사실 말 안 하고 그냥 응답된 거라고만 조금 더 풀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 코드마다 초보자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주석을 작성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쓰는 거는 두 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위에서 복붙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면 저는 이게 법원 경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AI 커서는 법원 경매 통계 데이터를 가져오는 요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라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사용하여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밑에 코트 옥션 스탯라는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갑자기 왼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파일이 짠 생성이 돼요. 그게 바로 이 에이전트가 가지는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는 파일을 직접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챗 이런 기능, 그 ask라는 기능은 파일을 직접 생성하지는 못하고 이 채팅창에서만 코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커서 AI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줬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른쪽에 있는 accept all이라는 것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냥 수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그냥 수락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파이썬 코드가 만들어졌으니까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행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run 코드 요거 누르면은 됩니다. 그럼 제가 제이슨 파일로 저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왼쪽에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그러면 정말로 왼쪽에 방금 없었던 이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제이슨 이렇게 요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이게 무슨 파일이냐면 뭔가 익숙해야 되는 파일이거든요. 보면은 맨 위에 스테이터스, 메시지, 타임스탬프라고 있는데 방금 제가 이 네트워크 탭에서 응답에 가면 있는 스테이터스, 메시지,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의 뒤에서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주고받는 그 데이터의 응답에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저는 파이썬으로 이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고도 가지고 오게끔 구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라면은 이걸 다 분석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거 URL은 요런 거고 포스트가 뭔지를 알아서 여기에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다라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헤더는 뭐가 필요한지를 위에서 이걸 다 맞춰줘야 됩니다. 이걸 다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요청 헤더 20개 되는 거를 다 까가지고 어떤 헤더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데이터도 요로 DMA 이어라는 페이로드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여기에 이런 구조로 다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 커서 AI한테 그냥 통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주니까 알아서 한 번에 완벽한 코드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저도 지금까지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다 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번에 잘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이슨 코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이 제이슨 결과물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커서 AI는 또 학습을 이제 합니다. 이 제이슨 구조를 이제 안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커서 AI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완성된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코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거를 연도별로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기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제가 한 거는 2020 몇 년도냐? 2024년도 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2023년도로 바꾸면은 2023년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3으로 바꾸고 실행하고 또 2로 바꾸고 실행하고 1로 바꾸고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커서 AI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청을 할 거냐? 연도별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기를 이런 내용을 그냥 써볼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일단 쓰고 나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년, 종료년을 입력하면 연도별 정보를 가져와서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로 수정해줘. 그래서 시작년과 종료년을 입력하면 알아서 그거를 여러 개의 파일로 저장하도록 코드를 수정해라. 무슨 코드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아서 코드를 수정합니다. 코드가 어떻게 수정되는지는 볼 필요조차 없어요. 만약에 오류가 나서 안 되면 안 돼 도와줘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다.
사실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은 코드의 문법, 이 는을 왜 쓰는지, 프롬이 뭔지, 임포트가 뭔지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걸 공부하면 너무 구시대입니다. 맨 밑에 뭐 accept가 뭔지, value error가 뭔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if가 뭔지 이런 걸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지금은 커서 AI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 그 질문 방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봐봐요. 지금 얘기하는 동안 수정을 해줬죠? 근데 무슨 코드가 어떻게 수정됐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이 됐고, 수정된 게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는 실행을 그냥 해보면 돼요. 저는 예전에는 의심이 많아서 과연 커서가 잘 수정을 해줬을까, 이 코드를 제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그거 볼 시간에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나아요. 20부터 2025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보셨나요? 2020, 21, 22, 23, 24, 25 하면서 파일이 성공적으로 저장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연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끔 뭔가 코드가 바뀌었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엑셀로 저장하는 걸 해볼게요. 사실 이 제이슨으로 저장하는 거는 별로 필요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볼게요. 붙여넣기 해서, 자, 이 수집한 결과 제이슨 파일을 분석하여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도록 수정해줘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제이슨을 엑셀로 저장해. 근데 처음부터 이 코드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제이슨의 코드의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을 엑셀로 바꿀 수가 없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커서가 이 제이슨 구조를 지금 바로 학습을 했단 말이죠, AI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스스로 분석해서 아마 여기 보면은 요 01이 1월달 어떤 수치고 1월달 뭐 1월달 뭐 그리고 얘는 2월달 3월달 데이터 4월달 데이터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엑셀로 출력하는 코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제이슨 좀 분석해가지고 자 실행 엑셀로. 근데 엑셀로 할 때도 여러 개 파일이 아니라 한 파일에 아래로 누적하게끔 수정해라. 그래서 시키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또 알아서 뭐 필요한 코드를 수정을 합니다. 자, 메인 파일을 열심히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이슨을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저장을 시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중간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AI가 그 결과를 다시 학습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안 그러면은 제이슨의 구조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동 안 할 확률이 거의 99%인데 이 중간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파일로 남겨놓으면은 그게 바로바로 인덱싱이 돼서 AI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게 코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보지 말고 accept 하고 그냥 실행을 해보죠. 근데 뭔가 지금 또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20, 2024까지만 해볼까요? 짜자자자잔 해서 이걸로 실행하니까 방금 데이터 폴더 안에 엑셀이 생겼네요. 자, 요 엑셀을 실행을 해볼까요? 짠 하면서 방금 2020년부터 2021년, 22년, 23년, 24년 하면서 데이터가 엑셀로 쫙 수집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코드를 제가 직접 작성한 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롬프트만, 여기에 핵심은 코딩이 아니에요. 여기에 요 네트워크 탭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 구조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고, 이것도 페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만 하고, 질문만 이런 걸 잘 하시면 돼요. 이런 말만 어떻게 저장해, 이렇게 뭐 주석을 작성해줘, 이거는 뭐 실행하고 상관없지만 공부를 하려면 설명도 보면 좋긴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도별로 가지고 오고 엑셀로 가지고 오고, 이런 질문만 잘하면 코드는 알아서 커서가 작성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완성된 코드가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글을 작성해달라고 해서 주석도 다 달아놨으니까 파일명은 이렇게 생성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어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내가 궁금해. 그러면 이것만 한 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다시 이런 데 가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코드를 주고 위 코드가 어떤 건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줘. 뭐 이런 식으로 얘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만 이렇게 넣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가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아주 쉽게 데이터를 엑셀 공책에 정리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all data df는 무엇이고 .to 엑셀은 무엇이고 파일 패스는 무엇이고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쉬운 예시까지 이렇게 들어줘서 설명을 해줘요. 너무나도 공부하기 쉬운 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로 법원 경매 정보를 자동화하는 것을 해봤고, 참고로 요거는 동적 데이터 이렇게 클릭했을 때 아까 이렇게 뭔가 다른 데도 다 돼요.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이런 데 말고 뭐 지역별 뭐 이런 데서도 여기 조건이 많지만 로그 지우고 검색 누르면 나오는 이런 거 URL만 조금 바뀌고 요청해도 좀 다르고 페이로드 구조가 좀 다르죠. 이것만 요청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응답에 있는 이렇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방금 그 구조 하나만 알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다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자동